여러분, 고려가 어느새 망했어요. 그리고 벌써 조선이 세워진 지 20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앞부분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자, 봅시다. 여기요. 이게 조선 초기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많이 당황스럽죠? 갑자기 조선돼서 괜찮아요. 모르는데 질문할 거 있으면 바로바로 하세요. 빈칸이 몇 군데 있습니다. 빈칸 몇 군데 채워가면서 할게요. 고려 말입니다. 고려 말이 되었는데 역시 왕조 말적인 현상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배층들은 굉장히 부패하고 왕권은 점점 약화되고 특권층들이 이제 귀족들이 굉장히 수탈 많이 하고 농민은 어렵고 늘 어렵지만 농민은 왕조 말이 항상 어렵죠. 이상한 어떤 반란 지방 반란 세력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줬어요. 8페이지 꺼내셔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개혁파들이 나타나죠. 그게 바로 신진 사대부들인데 이 중에서도 둘로 나뉩니다. 고려의 틀 안에서 고려 왕조의 틀 안에서 개혁으로서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온건파 사대부라고 하죠. 여러분 급진과 온건은 아시잖아요? 온건파 사대부가 있고 일부는 또 다 없애야 된다. 왕조를 아예 없애고 역성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세술은 세부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또 어떤 거를 옳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누가 승리했습니까? 급진파 사대부가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 건국의 이제 주도 세력이 되어서 100년 동안 조선을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그런데 온건파 사대부는 끝까지 참여 안 했어요. 이런 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도 이렇게 역성혁명하면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다. 관련된 고사인데 어떤 동에 들어가서 아무리 나와서 정치 도우라고 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막 앞에 불을 질러도 안 나와. 그런 거를 표현하는 중국 고사가 있는데 좋아요. 누가 맞췄나요? 오, 잘했어요. 오늘 날씨도 않고 좋아. 두문불출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어떤 중국에 두문동이라는 데가 있었나봐요. 여기에 모여가지고 새 왕조 개창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불을 질렀는데도 불출 나오지 않았다. 이런 거랑 비슷하게 온건파 사대부들도 지방에서만 계속 있었어요. 자기 땅이 있는 각종 지방에 흩어져가지고 대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합니다. R&D,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100년이 흘렀는데 이제 분위기가 조금 바뀌기 시작하죠. 100년 동안 조선을 이렇게 잘 해왔던 훈구파라고 하는 사람들로 이름 바꿨는데요. 오래되었다 그래서 훈구파라고 합니다. 공훈이 있고 오래되어서 훈구파라고 하는데 훈구파가 뭔가 좀 부정부패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있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중앙정계로 올라오면서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는 거죠. 좀 더 청렴결백하게 정치를 운영해 주세요. 3사 원관직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훈구파와 대비해서 살인파라고 부르고 둘이 대립해가지고 살인들이 크게 지죠. 4번이나. 그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사화라고 부릅니다. 4대 사화 혹시 기억나는 사람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 좋아요. 제일 처음에가 무오사화죠. 이거 전부 다 60갑자라서 다 몰라도 됩니다만 연산군 때 무오사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을사사화는 제일 마지막 거고 갑자사화가
기묘사가 두 번째로 있었고요. 조광조가 나오는 기묘사화가 있었고 이 네 번의 사화 모두 살인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꿀꺽꿀꺽 사약 먹고 죽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계속 재생산이 돼요. 어디서? 지방 서원과 향약으로. 지방 서원에서 계속 애들을 배출하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 당시 지방 서원이 초반에는 1000개, 나중 조선 후기 되면 3000개까지 되거든요. 거의 우리나라 고등학교 숫자랑 똑같습니다. 옛날 수준에. 말이 안 되죠.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농촌의 규약인 향약을 통해서 농촌 농민들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항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림들이 집권하고 훈구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훈구였던 사람들도 사림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열심히 사림 역할을 하게 돼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서! 자, 이렇게 해서 간극을 메웠다고 생각하고 이런 선조 때 훈구와 사림이 교차되는 순간에 전쟁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조금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한편 일본은 있나요? 여기 그림 밑에 한편 일본은 있어요. 한편 일본은 로마 지방부가 무너지고 나인 면제간에 세번 다툼을 진행했다. 자겠다. 16세기 중엽 정해진 조총은 활을 사용하는 기마 부대를 한 정복을 비롯시켰다. 그러다 오후 나아가는 조총 부대로 생후 시대의 주도권을 잡아 통일의 기초를 닦았고 이를 토대로 도요토미 가 생후 시대를 통일하였다. 예전을 마무리하고 나서 영토 확장과 가던 건설의 배출 그 무역을 위하여 대외 진출을 기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풀병을 통해 동아시아의 진서를 지켜내려는 야심의 혼동에 옮기게 된다. 잘했어요. 이제 좀 깼어? 앉으세요. 네. 여러분이 일본을 잘 모르죠? 여기서 몇 가지 어려운 단어를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들을 얘기해 주세요. 막부 왕 대신 정치를 합니다. 누가 합니까? 여기를 비춰줄까? 일본은 천황이랑 천황이 있었는데 천황이 원래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 지방에서 센 사람들이 쇼군과 하려고 걔네들이 통치한 거죠. 대단해요, 강력. 잘하네. 좋습니다. 일단 막부라는 말 자체는 왜 전장에서 천막 치고 이렇게 지휘하잖아요. 장군의 천막이란 뜻인데 쉽게 말하면 군사 정권. 정말로 천황이 안 다스려요. 천황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냥 천황은 약간 제사장, 신적인 존재, 상징적인 존재에 머무르고요. 군사 정권이 있습니다. 군사 정권이 서로 주종 관계로 이렇게 맺어져 가지고 피라미드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밑에 이제 백성들이 있고요. 요 사람들을 전부 다 이 군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되게 익숙한 그 말. 네 글자. 군사를요? 얘네들이 전부 다 사무라이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사무라이. 칼 들고 싸우는 부사들. 사무라이. 이 사무라이들의 최고 정점에 있는 존재가 바로 일본어로는 쇼군이라고 부르고 한자로 쓰면은 이제 장군이라고 하는 최고 지배자가 있습니다. 이 쇼군이 밑에 휘하에 사무라이들을 한번 딱 통일해서 군사 정권이 막부를 세우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천황은 천황대로 있고 쇼군은 그 다음 쇼군한테 어떻게 물려주죠? 특이하게도 요 쇼군집도 세습이에요. 아들한테. 쇼군 아들이 그 다음 쇼군에 대해서 주종관계를 이렇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특이한 일본의 막부 정치라는 것이고 한 3개의 막부가 있었는데 1000년 동안 갑니다. 일본 중세가 이만큼 천년합니다. 일본 전체에 3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3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전체 예. 가마쿠라 막부, 무로부바치 막부, 에도 막부 합치면 1000년이요.
합치면 1000년. 뭐 이런 상황인데요. 또 하나 가르쳐줄 게 뭐지? 쇼군이 중앙에서 정치를 하고 지방은 이제 알아서 다스린 자기 이제 중요 사무라이들한테 맡기고 이렇게 제후처럼 부리는데요. 그 단어가 있어요. 지방 영주를 부르는 말. 뭐예요? 다이뮤. 다이묘예요. 다이묘는 지방 영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쇼군의 부하이면서 각 지역에 파견돼가지고 그 지역을 완전 독립적으로 다스리는 제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뭐 빠뜨린 거 있나요? 막부, 쇼군, 사무라이, 천황은 따로 있다? 뭐 이런 거. 앞에 뭐 가마쿠라, 무로하치, 뭐 에도마쿠 하는 것은 이 쇼군이 있는 수도 이름을 지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됐나요? 에도라는 곳이 있어요. 어? 에도라는 곳이 있어요. 에도가 바로 그 도쿄입니다. 도쿄의 옛 이름이 에도입니다. 좋아요. 무로마치 막부가 있었는데 그 다음 에도 막부 가기 전에 굉장한 혼란 시대가 있어요. 딱 쇼군이 나타나서 이걸 하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그냥 완전히 하극상의 시대가 있어요. 주인이 없는 시대. 그때가 한 100년 가는데 그거를 센고쿠 시대라고 부르고 한자를 읽으면 전국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만화책에 나오는 일본 무사가 막 전국을 방랑하면서 다 이렇게 죽이고 막 대단해지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전국 시대 배경으로 한 거죠. 이렇게 전국 시대가 100년을 가는데 이걸 통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좋습니다. 이제 화면을 좀 여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견새가 울지 않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 할까? 혹시 이 이야기 아는 사람? 책에서 보면 얘기해봐요. 어떤 사람은 죽이고 어. 어떤 사람은 기다리고. 맞아요. 요 세 가지 선택지가 사실 요 전국시대 말에 등장한 3명의 영웅의 캐릭터를 시조로 표현한 거거든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중에 제일 연배가 높은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예요. 아까 잠깐 읽었지만 이 사람이 뭐 도입했다고요? 민규야? 조총이요. 그렇죠. 이때까지 사무라이들은 칼로만 싸웠거든. 챙. 나의 주인이 죽었다. 푹 해서 막 할복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무라이의 미학이었는데요. 오다 노부나가가 빵! 이걸 도입한 거예요. 아니야. 챙. 막는 게 아니라 튕겨내는 거. 예. 아무도 총을 도입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이로 튕겨내는 거. 오다 노부나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다 노부나가는 굉장히 뭐랄까 성격이 급하고 호불호가 명확하고 새로운 걸 도입하는 과단성도 있지만 좀 무서워요. 그래서 두견새가 울지 않을 때 오다 노부나가는 1, 2, 3번 중에 어떻게 하게? 2번이요. 1번입니다. 안 울어? 죽어. 오다가요? 예. 왜 애를 자꾸 울게 해요? 맞아요. 안 울면 되는데. 그쵸? 두견생을 울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게 어떤 비유 같은 거죠. 어떤 하고자 하는 일. 그게 두견새가 우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두견새가 왜 우는 거예요? 그냥 일본 시조 중에 하나야. 왜 이렇게 비유했는지는 작가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새가 어떤 새예요? 뻐꾸기 같은 거. 머리가 개처럼 생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민규야. 예, 오다 노부나가는 혁신의 아이콘이면서 좀 과감했기 때문에 울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인물 분석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맞추니까 좀 어려운 거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배신으로 죽은 그렇죠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였는데 거의 통일 다 해놓은 걸 꿀꺽해가지고 정말 통일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수완이 좋고 해내는 사람. 울지 않으면 어떻게든 울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그래서 임진왜란도 이 사람이 일으키죠.
하지만 임진왜란 중에 병사합니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이름으로 된 에도 막부를 그 후에 여는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각 지역의 그 다이묘들로부터 군사 차출해가지고 다 조선에 보내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 친구인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친구. 이 친구는 나는 교토에 있는 천황을 보호할게 이러면서 자기 군사력을 보존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조용히 있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고 나니까 이러면서 다 통일한 거죠. 그리고 에도 막부를 세우고 이 도쿠가와 막부라고도 하는 도쿠가와 이 후손들한테 쇼군을 계속 넘겨주고 200년 동안 자기 이름의 막부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3명의 영웅인 캐릭터 분석을 이렇게 시조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대략 일본 이야기도 했으니까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 되겠습니다.